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 슈퍼스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주요 해외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이슈앤가이드 시간입니다. 저희 화요일마다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근로자의 날이어서 화요일에 못 뵀는데 오랜만에 뵈니까 좀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으세요? 네, 어제 좀 연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좀 표정이나 얼굴 화색이 좀 도는 것 같습니다. 기운 내서 그러면 오늘도 이제 글로벌 이슈 같은 잘 분석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짚어보면 좋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올게요. 네, 글로벌 이슈 첫 번째입니다. 당초 이달 12일로 알려졌던 이란 핵 협정 결정 시한이 8일로 앞당겨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치솟았습니다. 국제유가를 움직이는 요인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잠시 후에 이현민 멘토님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란 핵 협상 및 미중 간 무역 갈등 심화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앞으로 등장할 미국발 이슈들이 산재한 만큼 첫 번째 이슈 분석 후에 미국 증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 유가와 관련된 소식인데 우선 소식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네, 먼저 트럼프의 이란 핵 발표 일단 하루 앞 임박으로 일단 국제유가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국제유가가 전일 2014년도 11월 이후에 이제 70달러 선을 안착을 하면서 약 3년 반 만에 이제 70달러를 안착하였는데요. 이렇게 유가가 갑자기 급등하게 된 이유는 지금 이란과 핵 협정 문제 자체를 원래 당초 12일이 아닌 이제 8일로 결정하겠다고 일단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러한 발언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발언 이후에는 살짝 하락세를 보였었던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아시아장에서도 견고하게 70달러를 안착하면서 지금 현재 유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제일 집중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네, 유가가 7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좀 있긴 했었지만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치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향후 방향성과 같이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4년도 11월 이후에 이제 유가는 최고치의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먼저 미국과 이란과 핵 협정 관련 결정이 이제 임박한 데다가 이제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가 좀 심화된 요인이 좀 가장 큰 요인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업거래소에서 일단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70.73달러로 1.51% 정도 일단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런던 선물거래소에서도 어제 사고 팔린 이제 거래대한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도 배럴당 76달러로 일단 1.71% 상승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증시 마감 무렵 일단 트위터를 통해서요. 이란 핵 협정 문제를 10일이 아닌 일단 8일 날 일단 핵 협상을 파기한다면은 이제 원유 공급이 좀 줄고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러한 흐름 자체를 일단은 밝혔기 때문에 8일이라면 금일, 오늘에서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 3시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발표로 인해서 만약에 파기를 했을 때는 원유 공급이 좀 줄어드는 현상, 그리고 만약에 파기를 안 한다 했으면 잠시 이러한 급등 자체를 보였던 부분이 좀 완화가 되면서 일시적인 좀 약세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원유에 대해서 6가지 상승 요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여름 운전 시즌이죠. 드라이빙 데이와 그리고 전반적으로 견고한 일단 경제 성장 자체로 인해서 원유 수요는 지속적으로 일단 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오늘 새벽 3시 이러한 발언 자체로 인한 어떻게 움직임 자체가 보일지 일단 상당히 일단 중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시적인 좀 하락세 나타나든 또는 파괴를 하면서 급등세가 난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효과일 뿐 점차적으로 좀 점진적인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러한 흐름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미국 측에서 이 이란 핵 협정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발표가 될지 계속 오늘 특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와 관련된 뉴스인데 어떤 뉴스인지 먼저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네, 먼저 뉴욕 증시 자체가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던 이란 핵 협상 주목에 일단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우지수 0.39%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제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은 이란 핵 협상으로 인해서 미국 주요 3대 지수가 어떻게 움직임을 보일지 그래서 이러한 발표를 두고 현재 뉴욕 증시 자체는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 흐름을 타고 있었었는데 추가적으로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좀 이슈를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한국 증시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앞으로 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좀 전망성을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성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먼저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에 따라 일단 한국 증시가 가장 크게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왜냐, 지금 한국 시장 자체가 휴장 시간을 갖고 미국 증시가 마친 이후에 다시 개장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면 대부분 한국 증시도 좀 상승하는 이러한 요인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뉴욕 증시 자체는 일단은 이러한 핵협정 관련 결정을 좀 주시하는 가운데 일단 상승 마감으로 이제 전이를 하였었죠.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약간 관망세가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러한 핵협정 관련해서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발언을 할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러한 흐름 말고도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상승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유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다시 한번 시장의 안정화는 빨리 찾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좀 지난주 후반 일단 증시 전반적으로 좀 활력을 불어넣었던 또 애플을 중심으로도 기술주까지 좀 강세가 이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주가는 장중 187.67달러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도 일했던 부분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유가나 이란 핵협정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효과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인다는 이유가 제가 이런 식으로 뒷받침을 조금 더 드리고 싶고요. 또한 지금 두 번째 문제죠.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 갈등도 일단은 계속 아직까지는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위아래로 조금 더 계속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란 핵협정 그리고 미국 중국 간의 일단은 무역 정책도 증시에 직접적으로 일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거리들이 일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인 포지션을 보는 것보다도 계속 대의 단타 위주로 일단은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이슈들 자체가 조금 안정화가 되거나 완전히 해소된 이후부터는 좀 큰 방향으로 봐주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으나 일시적인 이러한 효과들 때문에 좀 중장기 포지션보다는 대의 관점으로 일단은 최대한 내려왔을 때 매수 관점으로 일단 봐주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좀 전반적인 방향성을 보고 대응하면 좋겠다라는 이현민 멘토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슈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멘토님이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텐데요. 네,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일단 성공과 실패는 스스로의 감정을 지배하는 데 달려있다라는 가이드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감정을 조절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좀 어떻게 하면은 투자하는 데 좋을까요? 네, 먼저 기본적으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었을 때 이러한 그 명언 자체는 일단 심리투자가 대가인 알렉산더 엘더의 명언이었는데요. 일단 감정 자체가 일단 계좌에 직접적인 좀 영향을 미치고 또 참신한 매매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만하거나 또 흥분한다면은 계좌가 좀 고난을 겪는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감정 조절이 조금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해야 되는데 손실이든 수익이든 났을 때 감정 기복이 심한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하루하루 매매가 아니 지속적으로 또 하려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조금 더 흥분되거나 좀 빠를 때는 조금 더 천천히 한 템포 쉬어가면서 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러한 것도 좀 자체가 안 된다 했을 때는 오늘만 꼭 우리가 거래하는 날이 아닌 내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날 같은 경우 하루 쉬면서 조금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의미에서 일단 이러한 가이드를 제시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 한 줄 평도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일장 매매 좀 어떻게 하셨는지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장 매매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유로 FX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의 경우에는 일단은 대체율이라서 따로 이제 오늘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유로 FX 시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유로 FX는 좀 지난주 있었던 FOMC 금리 동결 이후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고용지표가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실업률이 17년 만에 4% 아래로 내려가면서 향후 금리 인상 경로에 큰 영향을 일단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좀 하락세를 지수로 유지를 했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좀 유로존 소매 부분 생산자 물가 지수하고 그리고 투자자 신뢰 지수를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유로존 경제 성장에 대한 회의감이 일단 이런 식으로 하락세를 유지를 시켰는데 다만 지금 금일 시가고 저가 라인 부분에 1.95 라인대 부분에서는 일단은 계속 1.95 라인 중반대에서는 계속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시가고 저가 라인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같이 아래쪽에서 하단에서 붙어있을 때 좀 강한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차적으로 1.917 라인 자체를 갱신한다 했을 때는 전일 시가였던 1.9930 라인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상방을 열어둘 수 있으며 2차적으로는 전일 고점 부근의 1.2 라인 때까지도 일단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아래쪽에서 일단 매수 대응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매도적 접근은 일단은 금일 시가하고 저가 라인 자체가 당일 저가 라인, 현재 당일 저가면 1.95 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1.95 라인 자체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 눌린 매수적 접근 관점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5일입니다. 자, 5일의 경우에는 아시아장에서부터 계속 70달러대를 유지한 상태로 일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일본 이슈에서 다뤘던 것처럼 지난 2014년도 11월 이후 3년 반 만에 일단 70달러 자체를 돌파를 한 이후에 지금 계속 안착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우려와 그리고 베네수엘라 산유약 감소 우려 때문에 일단 상승을 보였는데요. 일단 금일 새벽 우리나라 시간 기준 새벽 3시에 이란 발언 자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일시적으로 협정 파기라든지 또는 파기를 안 하고 지속됐었을 때 일시적인 움직임 자체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은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관점으로 인해서 미리 예측하고 투자하기보다는 약간 관망세가 있을 때는 차라리 발표 이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금일 일단 시가하고 지금 중심선 자체는 약 70달러대에서 일단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70.18 라인 자체가 상승한다고 보였을 때는 위쪽으로는 전일 고점이 70.84 라인까지도 일단 위아래로 일단 70씩 열어둘 수 있겠지만은 지금 유럽장과 미국장 자체에서 일단은 아직까지 좀 관망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런 발표 이전에라도 살짝 방향을 잡아준다 했을 때는 당일 저가로부터 한 100틱 정도, 그렇다면 70.90 라인과 그리고 위쪽에서는 69.20 라인까지 하방으로 좀 열어두시면서 위아래로 100틱씩 조금 더 제한된 움직임에서 나올 것을 열어두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조금 더 70 라인 자체에서 지지를 받았을 때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까지는 계속 매수세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현민 멘토님과 해외 선물 전략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